네, 5월 2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트코인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68,000달러 위에서 그래도 지지를 잘 받고 다시 한번 7만 달러 저항 라인을 향해서 나아가 주기를 바라신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이들 계셨을 텐데 좀 아쉽게도 68,000달러를 지금 일시적으로 반납한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일 지수이동 평균,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거. 다시 말해서 65,000달러에서 69,000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2차 박스권 안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인데 68,000달러에서 7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 과정이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다시 이렇게 얻어맞게 됐다라는 게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게 비트코인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에 해석이 됐고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가격 하방 요인으로 역할을 해줬습니다. 사실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는 이미 예고된 이슈이긴 했는데 이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리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오늘 이슈 하나가 뻥 하고 나와주면서 알고 있었던 예고된 이슈이긴 했지만 갑자기 예상보다 빠르게 이 잽이 들어온 느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운트 곡스 지겹다 이제 진짜 좀 지나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죠.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이 마운트 곡스 콜드 월렛에서 무려 14만 1600 BTC가 이체가 됐습니다. 오늘만 96억 달러 규모가 이체가 됐고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100억 달러 전후 규모가 지금 이체가 된 겁니다. 14차례에 걸쳐서 5월 20일에 신규 생성된 주소로 해당 물량이 이체가 됐습니다. 빠바바바바바빵 이렇게 이체가 됐죠. 시장의 매도 압력 우려가 커지면서 이 단계 하락세 보이고 있는 거고 요 주소가 오늘자 기준으로 3위 고래로 등극을 했습니다.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쓸려져 들어갔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죠. 그래서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마운트 곡스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파산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마운트 곡스 이번 상환은 이 데드라인이 계획상으로는 올해 10월까지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비트코인 14만 2천 개, 비트코인 캐시 14만 3천 개, 엔화 690억엔, 이 달러로는 5억 1천만 달러고 원화로는 무려 6,600억 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풀리게 될 경우에 가격 하방 압력으로 가해질 가능성, 이게 지금 그 우려만으로 시장이 지금 살짝 쫀 거죠. 그래서 68,000달러를 반납한 상황. 오늘 이 개수는 착한 부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참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. 2014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. 비트코인 85만 개가 도난당했고 당시 마운트 곡스가 지금으로 치면 바이낸스급이었잖아요. 그래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 70%를 차지하고 있던 곳이 마운트 곡스였고 마운트 곡스의 설립자가 제드 맥켈럽, 이 스텔라 루멘의 창시자이자 리플의 공동 창시자죠. 원래는 리플의 전 CEO 크리스 라슨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본인이 쫓겨난 케이스잖아요. 그리고 나가서 이제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마운트 곡스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 거 보면은 제드 맥켈럽도 천재는 천재예요. 시대를 굉장히 잘 읽었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구현을 해냈던 그런 인물. 지금도 뭐 스텔라 루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2014년 2월 사건입니다. 당시에 참 이게 재밌는 거죠. 2014년 2월 28일 요때 비트코인 종가가 550달러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68,000달러 부근에 있잖아요. 그래서 2월 28일 2014년 2월 말일 이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따지면
12,000%. 이게 지금 이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점으로 550달러라는 거고, 그 전에 매수한 사람들 뭐 200달러에 매수했다, 250달러 때 매수했다,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익률을 따지면 2만 %가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역시나 이 장기 투자가 답은 답이다,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고. 그래서 어, 해킹 당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55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걸 상환 받으면 개당 가격이 68,000달러 언저리에 있는데 이거 다 수익화하지 않겠어? 뭐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죠.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. 당시에 이 초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정도로 인사이트가 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 직후인데 더 홀딩할 가능성도 있겠죠.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. 그래서 이런 가격과 이 수익률 때문에 다 던지는 거 아니야?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싹 다 던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불거진 상태입니다. 알렉스 손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상환받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. 비트코인 캐시 상당한 물량이죠. 비트코인 와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상환 받는 사람들이 과거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. 그런데 비트코인이 당시 가격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 같으면 팔 것 같거든요. 일부 저 같으면 그냥 매도할 것 같아요. 이미 수익률이 1000%가 넘었으면 그 뭐 수익화 할 법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, 저 같은 그냥 개미의 입장에서는 일부 한 절반 이상은 현금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마이클 반데포페 이렇게 얘기를 해요. 7만 달러가 거부가 됐고 브레이크아웃 돌파는 발생하지 않았다. 6만 6천 달러를 지지선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꽤 지루한 시장 환경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마운트 곡스라는 큰 이벤트가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긴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6천 달러 이 중요 지지라인 위에서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거고, 어쨌든 참 지루하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젤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. 이 모든 저항 라인이 깨졌다. 그러니까 6만 5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 구간, 이 저항 라인 되게 중요한 박스권 구간이었는데, 특히 이전 사이클의 고점 구간이잖아요. 이 저항 라인 지금 다 깨졌다. 그래서 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, 괜찮아.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한 6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, 괜찮아. 주요 저항 라인 구간 다 깼거든. 그러니까 최고의 상황 아직 오지 않았고,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멘탈이 조금 흔들린다,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우리가 버텼고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중간중간에 수익도 많이 봤잖아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심장이 쫄깃하신 분들은 요때 매수하신 분들이겠죠. 이미 급등이 나왔을 때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, 특히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소가리를 좀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, 사실 기존에 시장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요 구간에서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요때부터 지속적으로 1년 반 동안 지금 우리한테 수익을 준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구간은 요 중요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구간으로 바라보면 어떨까,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특히 뭐 마운트 곡스 이벤트는 뭐 그냥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될 이슈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, 혹시라도 급격한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지금 받아먹을 사람들이 있잖아요. 블랙록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ETF에 지금 100만 개 이상이 이미 쓸려 담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분명한 수요가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, 오히려 그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바이더 딥의 기회로 이 시장을 강하게 신뢰하시는 분들은 바이더 딥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
뭐 그렇게 조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되게 대규모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오른쪽 어깨 잘 형성 패턴하고 나아가고 살짝 또 지지라인 지지 테스트 7만 달러 밑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. 그러니까 전고 돌파 한번 하고 다시 7만 달러 부근 리테스트하고 8만 달러 나아간다. 뭐 이런 그림.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패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이런 정도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. 7만 달러 지금 최근 24시간 동안 7만 달러 일시 돌파하고 6만 7천 달러대로 후퇴를 한 거잖아요.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고작 해봤자 한 3천 달러 정도의 흐름 움직임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뭐 7만 달러나 7만 5천 달러를 목표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주요 내가 선택한 투자 프로젝트들에 뭐그 정도 가격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. 그래서 최소 8만 달러부터 이제 분할 매도의 시작 구간이라고 저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정도 관점을 바라보신다라면 고작 뭐 움직여봤자 뭐 많이 떨어진다 그러시는데 사실 그래봤자 3천 달러 비트코인 움직임 그 정도 뭐 하루 안에도 그냥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규모기도 하고 더 나아갔다가 더 빠질 수도 있고 과거처럼 그런데 막 40% 50%씩 빠지진 않잖아요. 그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시장인데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내 심장이 지나치게 쫄깃쫄깃해질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을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